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라 난 남편이랑 이혼하고 전 남친한테 돌아갈까? 박하사탕 여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나를 자기 목숨보다 아끼고 또 사랑해줬던 전 남친,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고 돌아가면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렇죠. 대가리로 확 받아주겠죠. 언제 이혼하고 옛 남친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지난 과거 5년 동안 만났던 전 남친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저희 집도 어려운지라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우리 결혼하자 이 말, 저는 그게 그리 달갑진 않았어요. 당시 남친의 부모님은 바로 날 잡고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달랐습니다. 이런 저희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셨죠. 인사를 왔던 남친을 문전박대하셨을 만큼이요. 뭐 대놓고 욕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곱게 키운 우리 딸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낸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무안을 주고 거의 쫓아내듯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만큼 남친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에게 보내고자 하셨던 거라 솔직히 이해는 됐어요. 거기다 제 친한 친구들도 모두가 반대를 했고 무엇보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정도 있고 또 진심으로 사랑을 했기에 결혼 승낙을 하긴 했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남은 인생 참 구질구질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 독하게 먹고 헤어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밖에 모르던 바보였죠. 그 무엇보다 제가 최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고 진짜 그곳이 지옥 불구덩이라 해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달려가던 남자인데 그랬는데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저희 둘 다 돈이 없다 보니 데이트를 할 때도 늘 검소했지만 어떻게든 본인이 더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 만날 때마다 막 몇만 원씩 쥐어줬어요. 나중에 이걸로 맛있는 게 사 먹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사. 또 줄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해주던 사람, 그리고 비록 몰고 다니는 차는 없었지만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자기 돈 아끼겠다며 늘 두 다리로 걸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요,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점점 지겨웠어요. 너무 구질구질했고 내 주변의 친구들 애인을 보면 비록 허름할지언정 전부 다 차가 있고 그런 만큼 늘 빵빵거리며 여기저기 잘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몇 년이나 됐음에도 여전히 뚜벅이 신세.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남친이 성실한 부분 이거만큼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 나중에 꼭 성공해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못 해주신 거 내가 그거 다 하게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남친의 꿈은 항상 그랬습니다. 바로 저의 행복이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이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라고 여겼어요. 이후 저는 친척의 소개로 남친 몰래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데요. 보니까 집안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외모는 좀 별로였지만 배경이 너무 든든해서 그런가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 모든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남친과는 헤어지고 이 남자를 잡아라. 결혼은 현실이다. 돈 없으면 사랑도 떠난다. 그렇게 저는 남친을 끊어냈어요. 정말 모질고 매몰차게 끊어냈죠. 그러니까 정확히 5년 하고도 3일째 되던 날 저희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이후 지금의 남편과 좋은 만남을 가지다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좋았죠. 역시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씀씀이에 거침이 없고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냥 다 관두고 싶어요. 비록 돈은 많지만 저희 시부모님 보통 분들이 아니신지라 그 많은 재산 당신들 손에 꼭 쥐고만 있을 뿐 저희 결혼할 때 집 한 채 도와주시고는 그냥 끝입니다. 그래놓고 저한테 바라는 건 되게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까지는 저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무슨 도둑년 취급을 해요. 이게 정말 참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요. 그래서 혼수도 별로 많이 못했는데 당신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도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야는 해온 게 없어 이러면서 제 흉을 보시네요. 물론 이걸 저한테 대놓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계속 눈치 같은 걸 주시고 또 한 번은 시이모님께 전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를 딱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도둑년이 하나 들어왔어, 도둑년이. 평소 제가 친정을 좀 챙겼는데 그걸 들먹이며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 못지않게 당신들도 챙겼어요. 그런데 저러시네요. 게다가 엄청 가까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하루라도 더 많이 보길 바라고 또 이런 시부모님의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 남편의 중간 역할은 아예 소용이 없었어요. 거기다 계속 눈치를 주니까 저도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이고 또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자꾸 불화가 생기고 싸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놈이 바람까지 피웠는데요. 아니 이걸 바람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건 아닌데요. 업소 같은 곳을 다녔네요. 알아보니까 결혼 전부터 종종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나 몰래 그 쓰레기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앞에서는 완전 신사적이고 깍듯했던 남편. 이런 남편의 두 얼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소름 끼쳐요. 그런데요, 저도 참 이상하죠. 이걸 알고도 그냥 화만 날 뿐 슬프진 않아요. 만약 남편이 아니라 제 전 남친이 그랬다면 저는 분명 엄청나게 슬펐을 텐데. 아무튼 화가 난 건 사실이고 이 일을 시댁에 알렸죠. 저희 시부모님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완전 쥐잡듯 잡긴 잡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이걸 빌미로 더 엇나가네요. 되려 보라는 듯 더 많이 나돌아다닙니다. 업소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큰소리치길, 야! 너는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쪼르르르 달려가 지 남편 허물이나 일러바치고 말이야. 아이씨 그지 같네. 내가 임마 너 같은 여자랑 왜 결혼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를 깔아뭉갰습니다. 거기다 SNS로 이혼을 한 전 여친한테도 껄떡대다가 저한테 걸렸고 제가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쌍욕을 하면서 저를 있는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처음으로 맞았단 말이죠. 이 새끼는 그냥 돈만 많은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 그동안 본성을 숨기고 살다가 막상 걸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인 건지 이젠 숨기려 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돈은 벌어다 줄 테니까 그냥 주둥이 쳐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살기 싫어요. 아, 그리고 지가 그 업소에 들락거리다 걸린 거 이걸 자기 부모님께 알려서 풍비박산이 났다라며 저희 친정에 전화를 해서 따졌네요. 대개 따님이 부부 문제를 저희 부모님께 알려가지고 결국엔 큰 분란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따님 교육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 이런 소리를 해서 저희 엄마는 그대로 알아누우셨고요. 아빠는 우리가 알던 사이가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며 땅을 치고 분개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 던진 거죠. 아무튼 이 개같은 시간을 보내며 매일매일 사내 만에 중내 사내 하면서 싸우던 중에 진심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즈음에
전 남친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뭐 우연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들어가 봤죠. 몇 년 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한데 다행히 아직 결혼은 안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죽도록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더니 뭐 대출이 조금 껴있긴 하지만 집도 한 채 장만했고, 차라리 그때 이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의 부모님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당신 아들을 반대하는 걸 아시고도 가끔씩 제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꽁꽁이 밥은 먹었냐? 이러면서 당신이 손수 따뜻한 음식들 만들어 주시고 그랬던 분들인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 죽을 만큼 후회가 됩니다. 이 사람의 경제력을 볼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성실함을 보고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결혼해 살았더라면 비록 큰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생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가 돼요. 그지 같아. 아무튼 남편 새끼랑은 이혼을 할 겁니다. 뭐 돈은 많이 벌어줄 테니까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그냥 조용히 닥치고 살아라! 말 그대로 짐승 같은 놈인데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병이라도 날라치면 바로 버리고 딴 여자랑 새살림을 차릴 놈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강도짓을 해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리려 했을 텐데, 이놈은 제가 죽어 나자빠지길 빌고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저를 자기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 그때 저한테 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라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요. 그런 만큼 그 상처는 제가 직접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돈 이거 전부 다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두 눈가를 불로 확 지져버리고 싶어요. 야, 댓글 1번. 뭐지? 미친 건가? 아니 네 전남친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다 이미 새로운 여친이 있는데 너 같은 중고 이혼녀를 못하러 받아주겠냐? 어? 아무튼 잘 알았으니까 가서 불로 눈깔이나 짖어요. 2번. 끌끌끌. 이혼하고 가면 뭐 누가 받아준대요? 미혼이어도 아니 미친년 아니야? 라고 욕을 해줬을 텐데 이혼녀야. 아우 세상에. 내가 보기에 쓴이는 이미 글러먹었어요. 다 지가 선택했으면서 끝까지 남 탓이야. 그리고 뭐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다행이라고. 야 이거 완전 도른년 아니야 이거. 3번. 아우 꼬셔라. 내 친구도 돈만 보고 사랑하던 남친 버리고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맨날 첫날 돈 많다고 잘난 척 더럽게 해대더니 그 잘난 남편한테 골프채로 몇 대 쳐맞고 그대로 버려졌어요. 아우 씨 너무 꼬시다. 3번 4번. 내로남불이 완전 오지네. 친정부모가 단지 가난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했던 건 완전 타당한 거고, 시부모가 자기 며느리 가난한 거 흉보는 건 나쁜 건가? 이 그지 같은 년아. 애초에 결혼의 목표를 경제적 레벨업에 두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당연히 있다고 여겼어야지. 그냥 뭐 우쭈쭈 해줄 줄 알았나? 이 돌대가리 같은 년아. 5번. 내 남편이 네 전남친 같은 경우인데요. 전 여친이 맨날 돈 없는 걸로 무시하고 하대하고 온갖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서 차버렸는데, 그런 이후 나랑 만나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조금씩 성공하고 생활이 좋아지던 와중에 그 여자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내 남편, 당시의 남친이죠. 그것도 결혼 준비 중에 연락을 해왔네요. 사랑한다라느니 아직도 잊지 못했다라느니 말이죠. 만약 이때 내 남편이 아주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바로 파혼하고 그 여자한테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박살을 냈습니다. 아주 그냥 환멸 아니 경멸을 하면서 밟아버리더라고요. 주변인들 모두에게 알려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매장시켜버렸습니다. 땅에 파묻어버렸죠. 알겠어요? 개 같은 선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스스로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지 같아. 야
쓰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